너 같은 사채업자 집안 피는 우리 집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어. 이 한마디가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니, 뒤바꾼 정도가 아니에요. 그녀를 괴물로 만들어버렸죠. 오늘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공난숙이 그 말을 뱉었을 때 주하늘은 잠깐 숨이 막혔는데요. 어린 때부터 긴 시간 엄마라고 믿어온 사람의 눈에 사랑이 아니라 분노가 먼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마치 세상 모든 걸 불태워버릴 것처럼 차갑고 뜨거웠어요. 한때 공난숙과 진태석은 서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데요. 진태석 집안은 공난숙을 철저히 깎아내렸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사채업자 집안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 집안 피는 절대 안 된다라며 문을 닫아버렸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진태석은 끝내 집안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보다 집안의 체면을 선택한 거예요. 공난숙은 그날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 안 받아주겠다고? 좋아. 그럼 내가 가진 걸로 내 집안 다 씹어먹어줄게. 이 한마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진짜 선전포고였죠. 그때부터 공난숙은 돈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사채를 굴리고 정보를 사고 사람을 굴려서 결국 더 크라운 캐피탈 회장 자리까지 올라섰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건양그룹, 그리고 진태석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그 복수의 한가운데에 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잠깐, 아이라고요? 네, 맞아요. 진태석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버림받은 공난숙은 그 아이를 절대로 진태석 집안에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버렸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공난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를 복수의 무기로 키우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주상철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남자, 그런데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비밀을 묻고 따지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을 받아준 사람이었어요. 일종의 계약 결혼이었던 거죠.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줘요. 대신 절대 묻지 마요. 이 아이가 누구 피인지. 주상철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고요? 그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주영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주상철과 공난숙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만 알고 있었죠. 그 아이의 피는 진태석의 것이라는 걸요. 이거 완전히 막장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복잡해졌거든요. 주영채를 누구보다 사랑하면서도 공난숙은 늘 마음 한편으로 두려웠습니다. 진태석이 이 사실을 알면 아이까지 빼앗으러 올지 모른다는 공포, 동시에 언젠가 진태석에게 내가 버린 딸이 여기 있다고 들이밀고 싶다는 유혹이 계속 부딪히고 있었어요. 모순적이죠? 숨기고 싶으면서도 보여주고 싶고, 지키고 싶으면서도 무기로 쓰고 싶고. 이게 바로 복수에 미친 여자의 심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차정원이에요. 건양그룹의 약점을 쥐기 위해 공난숙은 가난한 집 딸 차정원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차정원은 스스로 가짜 인생을 선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기 이름을 버리고 남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했을까요? 진짜 딸 주영채와 이름을 빌린 가짜 딸 차정원. 그리고 그 둘을 둘러싼 어른들의 욕망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완전 시한폭탄 아닙니까? 한 명은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한 명은 가짜인 줄 알면서 진짜 행세를 하고, 이 두 여자의 운명이 어떻게 꼬일지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니,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난숙의 복수극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피와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의 출발점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무엇이냐고요? 바로 20년 전 계단 아래로 떨어진 한 여자의 피가 조용히 말라붙어 있었던 겁니다. 누가 떨어뜨렸을까요? 왜 떨어뜨렸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면 공난숙의 복수도 진태석의 과거도 그리고 두 딸의 운명도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 가짜와 진짜가 뒤바뀐 운명, 그리고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엄마, 그날 진짜 넘어지기만 한 거 맞아요? 진세우는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속삭였는데요. 돌아오는 건 규칙적인 기계음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의식 없이 누워있는 엄마. 병원은 늘 단순 사고라고만 말했죠. 하지만 진세우는 이상하게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고요? 어린 시절 내내 기억에 박혀있던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구급차 안 피투성이가 된 엄마 그리고 묵묵히 딱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버지 진태석의 얼굴. 슬픔보다 먼저 느껴졌던 건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성인이 된 뒤에도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커졌어요. 이제는 엄마 이야기를 마주해야 한다. 그래서 시작한 게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20년 전 기록은 지하 보관실에 있다며 난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보호자임을 증명하자 결국 허락을 해줬죠. 먼지 쌓인 상자 속, 누렇게 바랜 차트와 의사소견서. 진세우는 하나씩 넘기면서 뭔가 이상한 걸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왔어요. 이상한 메모 한 장이. 보고서, 진태석 회장에게 직접 전달 완료 간호사 이경수.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왜 굳이 아버지에게? 왜 그때? 왜 이렇게 조용히? 질문만 늘어갔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이거 심상치 않죠? 보통 환자 보고서는 의료진끼리 공유하는 건데 왜 회장에게 직접 전달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미 수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진세우는 메모의 이름을 따라 은퇴한 간호사를 찾아가요. 작은 카페에 마주 앉은 자리에서 은퇴한 간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VIP 보호자가 원하면 기록을 따로 넘겨주곤 했어요. 근데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진세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그리고 은퇴한 간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날 회장님 표정이 좀 이상했거든요. 너무 초조해 보였어요. 마치 뭔가 들킬까봐. 들킬까봐? 뭘 들킬까봐 그렇게 초조했던 걸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세훈이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그래도 아버지가 설마라는 희미한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은퇴한 간호사가 덧붙여 알려준 건 또 다른 단서였어요. 응급실 CCTV, 자택 보안 영상. 20년이 지났으니 다 폐기됐을 거라고 했지만 건양그룹의 기록 창고는 생각보다 오래된 것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세우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이 영상을 찾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진실을 알고 싶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거든요. 만약 정말로 아버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하지만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알아야 한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먼지 속에서 꺼낸 낡은 테이프 하나. 날짜는 엄마가 계단에서 떨어졌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진세우는 손에 땀이 배도록 그 테이프를 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변명했어요. 제발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진태석과 엄마가 심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소리가 없어서 알 수 없었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격렬했죠. 그리고 다음 순간 엄마가 계단 끝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이 허공을 갈랐어요.
미친 건지 붙잡으려 한 건지 애매한 그 손짓 하나. 진세우는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돌려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답은 이미 나와 있었는지도 몰라요. 밀었을 수도 있고 붙잡으려다 놓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20년 동안 아버지가 이 영상의 존재를 숨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 사고였다면 왜 숨겼을까요? 왜 병원 기록을 따로 받았을까요? 왜 그렇게 초조해했을까요? 모든 정황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20년 동안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내와 관련이 있었죠. 진세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합니다. 진태석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두려운 마음에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진세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그 장면이 반복됐죠. 계단 위에서 손을 뻗는 아버지, 비틀거리는 엄마,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 만약 정말로 아버지가 엄마를 밀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로서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인으로서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눌러둔 의심이 이제 현실이 돼버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진세우는 용기를 내어 진태석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세우는 그 영상이 담긴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아버지, 정말 그날 그냥 사고라고요? 이제 이 질문은 더 이상 마음속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보고 던져야 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 진세훈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과연 진태석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진실을 인정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부인할까요? 그리고 진세훈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회장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던 진태석이 웃으려다 결국 표정이 굳어졌는데요. 진세훈이 가져온 봉투가 무엇인지 그는 직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진세훈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 순간 진태석의 손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자택 보안 영상 4본과 그날 병원 기록 4본, 그리고 그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의 진술 메모가 들어있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남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진태석은 봉투를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죠. 20년 동안 완벽하게 묻어뒀다고 생각했던 비밀이 이제 아들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세훈아, 그건. 아버지, 변명하지 마세요. 저 다 봤어요. 진세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처음에는 헛디뎠을 뿐이다. 우발이었다는 말이 나왔어요. 엄마가 하네라 이야기를 꺼냈고 자신이 감정적으로 손을 뻗었을 뿐이라는 변명도 이어졌죠. 하지만 진세훈 귀에는 변명보다 그 뒤에 따라붙은 말이 더 크게 박혔습니다. 난 무서웠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세훈은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 사람은 엄마가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에도 자기 자리 걱정을 했구나. 그 말에 진세훈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건 아내의 생명이나 가족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리와 명예였다는 걸요. 그래서 20년 내내 엄마를 침대에 묶어두고 세상엔 사고였다고 거짓말하신 거네요. 진세훈의 꽉 쥔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타인이라면 더 냉정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저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였거든요. 진태석은 마지막 카드라도 꺼내듯 말합니다. 세훈아, 이걸 밖으로 알리면 내 인생도 끝장이야. 넌 내 아들이야. 내 죄를 덮어줘야지.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아들한테 덮으라고 하는 겁니다. 피를 팔아서라도 자기 인생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 순간 진세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피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꺼져버린 얼굴이었어요. 저 아버지 아들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 당신 대신 거짓말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이제 확실히 깨달은 거죠. 너 정말 날 고소할 거냐? 네. 엄마를 위해서라도요. 회장실 밖으로 뛰쳐나온 진세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내가 기자회견까지 해야 하나, 그냥 검찰에만 넘기면 안 되나 수십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버지를 세상에 고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그 피를 배신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결국 결정을 굳히게 해준 건 어머니의 미세한 손가락 떨림이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 엄마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거든요. 마치 내가 해야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편에 설게요. 그날 진세우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동안 방치됐던 진실을 이제 세상 밖으로 꺼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 다음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건양그룹의 경영진과 상의하고 변호인단과 증거 정리하고 언론사에 자료를 돌리고 기자회견 날짜를 잡기까지 숨 돌릴 틈이 없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진세우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계단 아래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엄마와 위에서 내려다보는 어린 자신, 그리고 뒤돌아 서 있는 아버지. 더 이상 그 꿈에 갇혀있지 않으려면 스스로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기자회견 날이 왔어요. 수많은 기자들 앞에 마이크가 놓여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죠. 진세우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던 날 떨리는 손으로 첫 문장을 말했어요. 저는 한 사람의 아들이기 전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이 터지자마자 기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건양그룹 후계자가 자기 아버지를 고발한다는 겁니까? 영상이 틀어졌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보안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진태석과 엄마가 싸우는 장면, 계단 끝에서 비틀거리는 엄마 그리고 아버지의 손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기자들은 숨도 쉬지 않고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자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회장님을 고소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저는 오늘 아버지 진태석을 상해 및 유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한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대형 사건이었죠.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더 이상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피가 아니라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이 나왔을 때 어딘가에서는 진태석이 텔레비전 화면을 붙잡고 쓰러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진세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진세우는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어머니에게 속삭였죠. 엄마 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엄마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거예요. 그날 진세우는 처음으로 피보다 진실 쪽에 선 자신을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뒤집힌 척하는 세상 속에서 단 한 곳만은 여전히 조용했는데요. 바로 그 병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한 여자가 누운 그 차갑고 무거운 침묵의 공간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진세훈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예전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면 지금은 결심과 미안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사람들 다 알아요. 엄마가 왜 이렇게 누워 계셔야 했는지요. 그 말을 하는 진세훈의 손은 떨리고 있었는데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파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손가락 움직임도 전보다 분명해지고 있다고요. 하지만 진세훈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20년 만에 겨우 시작된 최소한의 사과라는 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순간 다른 쪽에서도 또 다른 엄마와 딸의 시간이 조심스럽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한혜라 기억하시죠? 7살 딸을 조미양에게 맡기고 도망치듯 떠났던 그 여자 말이에요. 그녀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눌려 살았습니다. 자기가 버린 딸이 가짜 이름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한혜라는 거의 무너졌었죠.
그래서 차정원이 처음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을 때요. 저 결혼하려고 해요. 이제 제 이름으로요. 한혜라의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기쁨, 슬픔, 후회, 안도, 전부 다였어요. 정원아, 엄마가 너무 늦게 돌아왔지? 그 말에 차정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는데요. 늦게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엄마. 그 순간 한혜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체면, 모든 핑계,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녀는 울면서 딸의 손을 잡았어요. 자기 손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거칠어진 그 손을 느끼면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공난숙과 진태석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무너지는 그 와중에 또 다른 진실 하나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주영채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왜 나한테만 그렇게 집착해? 왜 하늘 오빠랑 다르게 대해? 주영채의 질문에 공난숙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태석 집안을 박살내기 위해 키워온 비밀 무기가 어느 순간 자기 딸의 인생을 구속하는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공난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영채야, 너는. 그리고 그날 주영채는 모든 진실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진태석의 피를 가진 딸이라는 것. 그래서 엄마가 결혼식 전날 도망치듯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분노와 열등감이 차정원이라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냈다는 사실까지요. 그럼 나는 대체 누구예요? 주영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태어났는지 그 모든 정체성이 한순간에 흔들렸거든요. 영채야, 너는 나한테서 태어난 내 딸이고 하늘이한테는 동생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공난숙의 대답은 잔인했지만 솔직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포장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주영채는 깨달았어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욕망에 휘둘려왔는지를요. 그날 이후 주영채는 차정원을 불러내어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한참 동안 바라봤는데요. 먼저 입을 연 건 주영채였습니다. 정원아, 그 호칭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가짜도 진짜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겠다는 의지가요. 이제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거 그만하자. 이름도 엄마도. 차정원은 잠시 말없이 주영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경계가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피로도 보였어요. 서로를 향한 증오와 질투로 버티는 게 이제 너무 지쳤던 거죠. 그래, 이제 그만하자. 두 여자의 관계가 단번에 화해로 이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주영채는 공난숙의 친딸로, 차정원은 한혜라와 차기범의 친딸로요. 더 이상 누구의 이름을 빼앗거나 빼앗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각자의 엄마들이 조금씩 아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엄마가 이제라도 내 곁에 있어도 될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공난숙은 주영채에게 너를 무기로 쓰려고 했던 거 미안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앙금도 남아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거짓말 위에 쌓은 관계가 아니라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날 밤 차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요. 이름 하나 제대로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네. 그 말 속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와 그래도 결말만큼은 괜찮다는 안도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한편 병실에서는 진세훈이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뇌파 모니터의 선이 조금씩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눈 뜨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제대로 된 세상을 보여드릴게요. 피 때문에 얽힌 가족들이
이제는 각자의 선택으로 서로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엄마, 가짜 딸, 숨겨진 핏줄, 그 모든 꼬인 관계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풀림의 끝에는 각자가 스스로 선택한 이름과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주하늘이 차정원에게 프러포즈를 꺼낸 날은 의외로 소박했는데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화려한 이벤트도 반짝이는 조명도 멋진 레스토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부엌이었어요. 정원 씨, 우리 이제 숨기는 거 하나도 없이 살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지도 없었고 무릎 꿇는 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사실상의 청혼이었거든요. 진실 때문에 서로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진실 위에서 시작하자는 그 말이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차정원은 국자를 든 채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주하늘을 바라봤는데요. 정말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숨기고요? 네. 이제 숨길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들킨 거. 둘은 그렇게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이름도 빌리지 않고 누구의 핏줄도 속이지 않고 그냥 주하늘과 차정원으로 살아가겠다고요. 그리고 결혼 준비가 시작됐을 때 진짜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한혜라, 차기범, 조미향, 그리고 주영채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증오하고 이용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날 그들은 정말로 한 공간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준비 미팅이었는데요. 분위기는 처음엔 최악이었어요. 차기범은 한혜라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조미양은 차정원에게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기만 했죠. 주영채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때 차정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불편하신 거 알아요. 저도 불편해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 말에 모두가 차정원을 바라봤는데요. 이제 와서 과거를 없던 걸로 할 수도 없고 서로 사랑한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한 가족처럼 있어주시면 안 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요. 그 침묵을 깬 건 의외로 한혜라였어요. 정원아, 엄마가 그래도 될까? 그 한마디에 차정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딱딱하게 굳어있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차기범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7살 차정원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랑 같이 찍은 사진이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었어. 그 말에 차정원은 눈물을 참지 못했고 조미양도 한혜라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나누는 순간이었거든요. 주영채는 여전히 멀찍이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차정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원아, 아니 올케 언니 축하해요. 그 말이 전부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차기범은 하얀 구두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제대로 아빠 노릇 좀 하는 것 같네. 옆에서 한혜라는 작게 웃으면서도 정원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걸 보며 손수건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름 빼앗겼던 애가 자기 이름으로 결혼을 하네. 그 말 속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와 그래도 결말만큼은 괜찮다는 안도가 함께 들어있었어요. 사회자로 서게 된 진세우는 잠깐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 분 서로에게 평생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저도요. 그 대답이 떨어졌을 때 결혼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는데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꽉 찬 느낌이었어요. 왜냐고요? 피로만 묶였던 가족들이 이번에는 각자 내린 선택으로 옆자리를 채워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한 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진세훈이 평소처럼 병실에 들어섰을 때 뭔가 달랐어요. 모니터의 숫자들이 평소와 달랐고 간호사들이 급하게 의사를 호출하고 있었거든요. 환자분, 눈 떠보실 수 있으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20년 동안 감겨있던 그 눈이 열렸어요. 세, 훈아. 그 첫마디에 진세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입안에서만 굴리던 그 이름이 현실에서 나오자마자 둘 다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엄마, 엄마, 미안해. 너무 오래 자버렸네. 그 말을 하는 어머니의 손을 진세훈은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로 새로 시작해요. 우리 둘 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실 위에서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저녁 차정원은 언덕 위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요. 거짓말로 버틴 시간보다 진실로 살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뒤에서 주하늘이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야기, 이제 겨우 1막 끝난 거예요. 알죠? 응. 이번엔 누구 이름도 아니고 그냥 나 차정원 이야기로 가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어주는데요. 피 때문에 시작된 비극도 욕망 때문에 꼬인 인연도 결국 마지막에는 한 가지 선택으로 정리됩니다. 피 때문에 묶인 가족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한 사람들이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르기로 한 선택이요. 그리고 그 선택 위에서 각자의 상처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공난숙과 진태석은 각자의 죗값을 치르며 살아갈 것이고 주영채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복수 도구가 아닌 자기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차정원은 빼앗긴 이름을 되찾아 당당히 차정원으로 살아갈 겁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앙금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거짓말 위에 쌓은 관계가 아니라 진실 위에서 다시 쌓아가는 관계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네요. 나날이 갈수록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하고 이야기로 눈을 뗄 수 없는 드라마. 친밀한 리플리.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영상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